알아두시면 되고, 문제 3번 볼까요? 전자 태그네요. 그죠? 전자 태그라고 불리는 기술로 전파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도 태그를 읽어 사물의 정보나 주변 상황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기를 전파죠. 전파를 라디오 프리퀀시랍니다.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이 라디오 프리퀀시, 이 전파를 이용하여 태그를 붙여서 인식하는 센서 기술을 2번 RFID라 합니다. 1번 D라는 것은 뭐냐면 디지털, M이라는 것은 멀티미디어를 방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의미하고, 텔레매트릭스에서 요 텔레는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서 통신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매틱스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를 통신을 위한 정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디에든 GPS, 위성 항법 시스템이죠. 위성 항법 시스템, 이런 데 쓰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차량 무선 인터넷, 차량의 무선으로 인터넷을 볼 수 있죠. 인터넷, 이것을 바로 텔레매틱스랍니다. FTP예요. FTP는 파일을 말합니다. 파일. 요 T자는 트랜스퍼라는 것으로서 전송이라는 뜻이고, P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파일 전송 프로토콜. 파일을 보낼 수 있는 전송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태그를 붙여 전파, 요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 RF가 이거예요. 라디오 프리퀀시 전파를 이용하여 태그를 붙여서 사물의 정보, 주변 사항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은 RFID라고 알아두세요. 문제 8번을 보시면 해킹. 이 불법적인 침해와 데이터를 파괴하고 또는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행위죠. 이 해킹 공격에 대비하여 침입 탐지 기법 중 하나이네요. 공격 경로 및 공격 수법을 알아내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접근을 탐지하기 위한 위장 서버를 의도적으로 설치하여 이것이 하는 일은 해커를 유인하고 해커를 잡기 위한 것이네요. 또 추적 장치를 통해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는 기술을 무엇이라 하냐면 4번 허니팟이랍니다. 허니팟. 1번 베스천 호스트. 라는 것은 방화벽 중에 하나입니다. 방화벽 기능으로서 방화벽이라는 것은 역의 시스템, 외부의 시스템, 이거 내부의 시스템, 외부의 시스템에서 벽을 딱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통로를 이렇게 통로의 단일화죠. 통로의 단일화. 통로를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통로만 연결해서 여기만 보안을 감시하면 되죠. 그죠? 통로의 단일화는 것 중 하나가 베스천 호스트이고, 프록시 서버도 이런 종류입니다. 다시 방화벽에는 바로 베스천 호스트, 프록시 서버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해킹 공격을 대비하거나 또 해커의 침입을 유인하고 또는 추적할 수 있어 이런 사이버 테러 방지 기술은 허니팟이라 합니다. 다음 중 사용자의 눈으로 보는 현실 화면이나 디지털 영상의 문자나 그래픽 같은 가상의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겹쳐 보여주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을 3번 증강현실이랍니다. 증강현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라는 것은 영화나 비디오 것들 주문해서 쓸 수 있죠. 그죠?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그래서 가상의 3차원 정보로서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현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을 증강현실이랍니다. 19번. 다음 중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 CPU가 있죠. 이 CPU는 한 번의 연산 처리에 사용되는 데이터 단위예요. 이 데이터 단위를 무엇이라 하냐면 4번 워드라 합니다. 데이터 처리 단위는 워드. 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반 워드도 있고 2번 전 워드도 있고 세 번째 2배 워드라고 해서 더블 워드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크기가 2바이트 크기, 4바이트 크기, 8바이트 크기, 이게 워드입니다. 즉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가 되죠. 1번은 비트죠. 비트는 무엇일까요? 정보의 최소 단위죠. 정보의 최소 단위로서 0 또는 1로 표기하죠. 그것이 8개 모이면 2번 바이트가 되죠. 바이트. BPS는 무엇입니까? bit per second 뜻이에요. 초, 당, bits입니다. 비트수. 전송속, 통신속도, 즉 전송속도, 통신속도 단위가 됩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컴퓨터상은 이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에도 옳은 것은 유니코드는 모두 다 2바이트 크기를 갖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문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모두 다 2바이트 체계이다. 그리고 2바이트니까 2의 16수니까 어마어마한 크기. 65,536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2의 16승에서 256자가 아니란 뜻이죠. 요거 56,536개예요. 그리고 영문 문자 모두 다 2바이트 체계예요. 그리고 요거 완성형뿐만 아니라 유니코드는 조합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해야 됩니다. 윈도우에서 에어로피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에어로피크 기능은 무엇일까요? 에어로피크 기능은 바로 2번입니다.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작업 표시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바탕화면도 미리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이 떴으면 그 프로그램을 미리 자그맣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어로피크 기능이다. 에어로피크 기능입니다. 문제 9번 볼까요?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에 사용되는 SSD, Solid State Drive에 대한 특징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하드디스크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약하며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인데 2번은 하드디스크. 디스크인 바로 1번에 있는 HDD를 말합니다. 3번 작동 소음이 없으며 전력 소모가 적다. 왜냐하면 4번에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3번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시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에 집중적으로 전송시키는 방식으로 특정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공격을 무엇이라냐면
바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말합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일제히 동작시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에 어마어마하게 보내서 그 특정 서버를 다운시켜 동작 못하게 하는 것을 DDoS랍니다. DDoS, 그리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 말합니다. 스니핑이라는 것은 특정의 정보를 빼내는 거, 그래서 계정, 이런 특정 정보 빼내기 위해서 특정 정보를 엿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엿보는 행위. 그래서 특정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엿보는 행위라 킁킁 냄새 맡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보를 엿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백도어라는 것은 뒤에 있는 문이라든지 비밀 통로를 말해요. 비밀 통로.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몰래 통로 들어가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관리자의 비밀 통로, 이런 것을 바로 17번. 다음 중 컴퓨터 고장으로 인한 작업 중단에 대비하고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상호 점검하면서 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요. 동시에 같이. 그래서 상호 점검하면서 하는 시스템. 3번. 듀얼 시스템이랍니다. 듀얼 시스템. 두 개가 동시에 한다. 그래서 듀얼 시스템인데, 이거 반대로 듀플렉스라는 것은 두 개의 CPU를 갖고 두 개의 CPU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CPU 중에서 한 개는 처리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다른 한 개는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CPU가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기하고 있는 다른 CPU가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하나는 일을 하고 하나는 예비용, 이런 것은 듀플렉스고, 문제처럼 컴퓨터 고장의 작업에 대비하기 위해 업무 신뢰도를 높이는 건 똑같죠. 그죠? 듀플렉스와 듀얼이지만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건 듀얼. 하나는 일하고 하나는 대기하는 건 듀플렉스. 이렇게 합니다. 다중처령의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 18번 볼까요? 25년 상시 기출 문제 3회 공부합시다. 컴퓨터 일반 1번. 실감 미디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증강현실, 어그멘티드, 증강된 뭐뭐를 덧붙여서 강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증감된 현실, 이런 뜻이죠. 즉 증강현실인데, 일상생활이나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이며 사용자를 대신한 캐릭터, 이것을 아바타라죠. 아바타. 이런 아바타로 가상세계에서의 사회적 체험의 의무를 요구한다. 요 기능은 메타버스랍니다. 이것을 메타버스라는 것이고, 그럼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이미지, 가상의 이미지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 가상의 이미지를 현실에 적용한 것을 증강현실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홀로그램. 레이저와 같이 간섭성이 있는 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록의 매체의 간접 패턴을 기록하여 광원을 이용하면 3차원의 영상으로 재생되어 표현된다. 이런 것이 홀로그램.
레이저, 광원 이런 것을 이용하여 3차원 영상 표현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홀로그램, 혼합 현실, 혼합, 믹스트 하니까 혼합한다는데 뭐를 현실 세계와 가상 현실을 합쳐서 새로운 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현실의 물리적인 객체와 가상인 객체가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혼합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이 바로 혼합현실에 해당되는 거죠. 가상현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든 가상현실로 세계로 현실에서 체험이 어렵고 위험한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속한 존재와 같은 이렇게 착각하게 일어나는 것, 가상현실.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이라는 시험하는 거죠. 모의실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다음에 문제 바이스는 전자우편, 이메일 전자우편으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예요. 18번 IoT라는 건 사물 인터넷이라는데 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저전력 광역 무선 네트워크 기술로 소량의 데이터를 장거리 전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을 2번 LPWA랍니다. 그래서 그걸 저전력 광역통신합니다. 저전력 광역통신. LTE는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이동통신,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이죠, 그죠? 무선 인터넷 기술을 말하고, USN,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의 센서 기술. 유비쿼터스는 뭐냐면 인터넷의 아주 최적화된 사회를 말합니다. 유비쿼터스가 인터넷의 아주 가장 좋은 최상의 환경, 이런 유비쿼터스의 센서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IoT,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광역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소량의 저전력으로 소량의 데이터를 멀리 보낼 수 있다. 이거 LPWA라고, LTE는 3세대 이동통신, 와이파이는 무선 이동통신, USN은 유비쿼터스의 센서 기술을 말합니다. 19번 볼까요?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에 있어서 위협 보안 요건으로 옳은 것은 위협을 주는 보안 요건. 가로막는 것은 데이터가 쭉 가는 것을 막는다 뜻이에요. 그죠? 막으면 상대방이 쓸 수 없죠. 그래서는 이거 availability에 해당돼요. 가용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가로채게 하는 것은 가는 것을 몰래 빼내는 거죠. 빼내는 것은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이니까 기밀성을 침해합니다. 저해합니다. 3번이 정답이죠. 변조성,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결성을 저해합니다. 위조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도 또한 무결성이죠. 온전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바꾸는 거는 무결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막기, 상대방이 못 쓰게 막는 거니까 가용성의 침해, 가로채기 빼내는 거니까 비밀성의 침해, 변조하고 바꾸는 거니까 무결성 침해, 위조도 무결성을 말해요. 7번 합니다. 컴퓨터의 인터럽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의 처리 순서를 잠시 중단하고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인터럽트예요.
2번 인터럽트 수행을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3번 하드웨어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이럴 때도 인터럽트 않는다요. 아니라 발생한다요. 이것을 하드웨어 인터럽트라는데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럽트 하드웨어 결함이 있을 때는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이래야 됩니다. 4번 인터럽트 서브 루틴이 끝나면 주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이 뜻은 뭐냐면 2번 보세요. 1번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인터럽트가 실행되면 현재 처리 중인 프로그램은 잠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서브 루틴을 실행하고 나서 다시 잠시 중단된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있기 때문에 3번 하드웨어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야죠. 문제 8번 합니다. 연속적인 소리 신호네요. 연속적인 소리 신호를 인 아날로그예요.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간격 측정한 다음 다시 디지털로 바꾸네요. 그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연속적인 소리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바로 2번 샘플링이랍니다. 아날로그 소리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샘플링이랍니다. 시퀀싱이라는 것은 음악 파일, 음악 같은 음악 파일, 연주할 수 있는 음악 파일을 바로 변형시켜주는 거예요. 변형, 편집 이런 거, 변형이나 편집하는 것을 시퀀싱이라 합니다. PCM이라는 것은 아날로그 신호를 뭐로 바꾸냐면 디지털 신호로 바꿔요. 디지털로 변환시켜주고 다시 아날로그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작업한 후 다시 원 아날로그로 다시 바꿔주는 걸 PCM. BPS는 초, 당, 비트 수, 통신 속도 나뉘죠. 통신 속도 단위가 BPS입니다. NTFS 이런 것이 파일 운영체제를 이루어지는 파일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NT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FAT32도 파일 시스템입니다. FAT31 파일 시스템과 비교하여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이번 비교적 작은 오버헤드가 있으므로 400메가 이하의 볼륨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틀렸는데 이것은 비교적 큰 이렇게 바꿨어요. 비교적 큰 오버헤드가 있으므로 400메가의 이하의 볼륨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바꾸세요. 좋지 않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합니다. 디스크 관련 오류를 자동 복구 기능할 수 있고 대용량 하드디스크 지원, 보안이 강화되어 있고 특정 파일에 대한 특정 사용자의 액세스가 제한이
되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문제 8번. 방금 배웠죠? CPU를 구성하는 레지스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요거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요거 MAR 메모리 A는 주소 어드레스 그 다음에 요거 R이 바로 레지스터라는 뜻입니다. 이 레지스터는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이죠. 주소니까 그죠? address. 이번 IR I는 뭐냐면 instruction 뜻이에요. 명령어란 뜻이에요. instruction은 명령어란 뜻입니다. 명령어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보관하는 레지스터라 배웠죠. MBR은 연산장치의 핵심 레지스터로 중간 계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이것은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배웠죠. 프로그램 카운터, 즉 누산기라 배웠습니다. 누산기는 영어로 ACC 이렇게 돼. ACC.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PC는 프로그램 카운터죠.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보관하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문제 9번.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윈도우에 탑재된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있는데 그거는 REG EXE다. 이게 REG EXE가 아니라 REG에다 편집 기능 에디트 32.exe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레지스트리를 편집할 수 있는 것은 REG EDIT 32.exe 이다. 왜 바꿔주시고 1번 정답. 2번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레지스트리 키와 레지스트리 값을 추가 편집하고 백업으로부터 레지스트리를 복원합니다. 레지스트리 정보는 윈도우가 작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참조됩니다. 즉, 이 레지스트는 2번 뜻이 잘 나와있죠.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행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 10번 보세요.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의 경계면 픽셀을 개체의 색상과 배경을 혼합해서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입니다. 여기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는 기법을 무엇이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엔티엘리어싱이랍니다. 엔티엘리어싱. 1번 디더링은 색상을 혼합해요. 색상을 혼합해서 새로운 색을 표현합니다. 구현하는 것이 바로 디더링. 렌더링은 설계된 도면을 해서 사실감을, 색상을, 그림자, 무슨 색상을 덮어서 사실감을 구현해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모델링은 물체의 형태를 말이죠. 물체의 3차원 형태를 말합니다. 11번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유비쿼터스를 말한다. 유비쿼터스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아주 이러한 이상적인 정보통신 환경, 이거를 유비쿼터스랍니다. 이거는 와이브로죠. 와이브로. 고정된 장소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말하죠. 근데 이거 언제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여기서 고정된 장소, 요것 때문에 됐어요. 무선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맞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조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동 중인 이렇게 돼요. 이동 중인 장소, 이동 중인 곳에서 이렇게 이동 중인 곳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말해요. 3번 VoIP는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패킷으로 변하여 일반 데이터망의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서비스를 말하고 4번 RFID는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로 출입 관리 또는 주차 관리, 전자 태그가 붙어 있죠, 그죠? 전파를 이용해요. 전자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서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로 출입 관리, 주차 관리 이렇게 사용됩니다. 19번 웹사이트에 접속했던 기록 및 사용자의 기본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로 옳은 것은 이것이 바로 쿠키라죠. 쿠키. 스팸은 광고성 메일이죠. 광고성 우편 메일을 말하고 패스워드는 비밀번호죠. 비밀번호를 말하고 SMTP는 메일을 주는 통신 약속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받는 건 POP나 POP3고, 그리고 헤더, 제목만 받는 것은 IMAP이죠. IMAP이고, 또 이메일로 멀티미디어를 처리하는 것은 MIME이죠. MIME 요것입니다. 다음에 20번 볼까요? 한글 윈도우 파일 탐색기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려면 어느 키를 눌러야 되면 바로 3번이에요. 컨트롤 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 복사할 때 쓰이는 것이 컨트롤 키니까, 그죠? 컨트롤 쉬프트 키로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